우선 제가 데뷔를 한 지가 14년째가 됐는데요. 그 첫 드라마였어요. 네. 늘 이제 영화랑 뮤지컬만 병행해서 해오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얘기 듣기로 드라마라는 그 시스템이 좀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서 섣불리 도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닥터 지바고라는 뮤지컬을 이제 끝내기 전에 김희영 작가님하고 이병훈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시놉시스를 받았는데 이제 조선시대 수의사가 이제 어이가 되는 그 과정을 담는 작품이라고 해서 보통은 좀 드라마 대본이나 이제 시놉시스가 들어왔을 때는 좀 많이 확인을 못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어, 그 페이지를 열어보게 된 계기는 제가 워낙에 동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지금 실제로도 고양이 4마리하고 이제 강아지 2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그 동물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병훈 감독님의 허준을 그때 제가 한창 제 첫 데뷔작 영화 춘향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그거를 그 늘 본방사수를 했었어요. 뭐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TV 다시 보기 이런 게 없었고 늘 재방송 아니면 그 녹화. 근데 제가 녹화를 못 볼 땐 녹화를 해서라도 꼭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병훈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해서 또 마음이 움직이게 됐고 또 김희영 작가님께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멋있는 캐릭터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진심이 너무 느껴졌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들은 그것들이고 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이제 저는 이모님이라고 부르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늘 제가 가시면 우리 삼촌은 왜 드라마를 안 하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장에 찾아갈 수가 없다. 그 극장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늘 우리가 위안 삼는 건 이제 TV를 틀었을 때 우리 승우 삼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 또 이제 마음이 움직였던 것도 있고 닥터집하고 공연을 끝나고 나서 이제 팬들과 공연 끝나고 나가서 만났는데 어떤 팬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은 고가의 그 티켓 값을 지불하고 공연을 매번 볼 수가 없으니 조승우 씨가 TV에 나와주신다면 우리는 늘 항상 보고 싶은데 그렇게 더 가까이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 나 거기서 내가 너무 드라마를 이제 힘들다는 이유로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극 연기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를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구분이 없이 연기를 했고요. 물론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시청자들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너무 그 예스럽지 않은 연기를 좀 하고 싶어서 뭐 굳이 뭐 사극 연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는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백황영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은 만약에 마이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짐승들을 다루는 동물들을 다루는 그 모습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말 같은 경우야 실제로 말을 잘 다루고
말을 잘 타고, 그래서 승마 연습은 이제 촬영 들어간 2달 이상 동안 계속 꽤 많은 시간을 가서 말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뭐 말 목욕시키는 것부터 말 안장 채우고 말을 끌고 뭐 말을 빗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뭐 말과 소통하는 것들은 이제 그 말을 잘 다루시는 분들한테 많이 가서 배우고 간식도 주고 뭐 하는 것들 하고, 나머지는 연기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 뭐 침술 뭐 이런 거 배우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거 하고 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전 되게 그 공백의 시간이 많았거든요. 준비할 시간들이. 그래서 제가 또 취미가 이제 바이크 타는 게 취미인데, 이제 바이크를 타고 무작정 땅끝마을로 가서 그 가는 길마다 만나는 이제 길 고양이나 그 주인 없는 강아지, 소, 염소 뭐 이런 친구들하고 먹이 주면서 친해지는 그거를 계속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제 추억을 남겼죠. 촬영하기 전에. 그래서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그 땅끝마을까지 가서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목장도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아역들이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바이크를 타고 여러 동물 만나러 다녔죠. 돌고래도 만나서 같이 헤엄도 치고. 실제로도 그렇고 가장 백광현이라는 캐릭터가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 일단 제일 첫째가 백광현이라는 인물은 어떤 계급이나 사회적 위치, 뭐 권위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아픈 자가 있을 때 그 환자가 병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제 발로 찾아가는 그런 그 인우였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적인 것들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니까 실제로도 백광현이라는 인물이 외과수를 처음에 종기를 째는 걸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수술을 할 때 그 진행하는 건 굉장히 터프했던, 굉장히 거침이 없었던, 그래서 종기를 째다가 실제로도 옛날엔 사람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근데 그 한기를 계속 고집을 하면서 될 때까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좀 천재적인, 그리고 노력도 더불어져 있는 멋있는 의사가 아니었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 통솔하시는 그 카리스마, 그 진행하시는 그 방식들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에너지가 아마 모든 배우들한테 다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할 테지만, 현장에서 그 20살 파릇파릇한 청년들의 체력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새벽에 밤을 새는 일이 많은데 가장 쌩쌩하신 분은 감독님밖에 없어요. 근데 40년을 그렇게 드라마를 찍어 오셨는데, 물론 지금 드라마의 시스템 자체가 더 좋은 대본을 뽑아내기 위해서 100명 이상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그 작가님의 그 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독님의 그 첫 번째 생각은 대본이 좋아야 드라마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예, 대본이 못 나온 거 가지고 찍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려서 으쌰으쌰해서 찍어가는데, 그런 뚜렷한 주관과 그 배우들을 설득시키는 것들, 그리고 본인이 그 40년 동안 해왔던 그 방식들, 그런 것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대한민국 1등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 레디 액션을 외쳐놓고 본인이 그 모니터도 잘 안 보세요. 실제로 앞에서 막 보시는데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어르신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천진하다. 아 정말 현장을 즐기고 계시는 거 막 발도 굴르세요. 좋으실 때는. 그래서 늘 그 어떻게 보면 도시의 소년이 아니라 좀 비주얼적으로 좀 시골의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 저분이 저렇게 40년 동안 저 열정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병훈이라는 거장 감독님이 탄생을 했구나라고 느끼죠. 아니요, 그러진 못했어요. 왜냐면 캐릭터가 겹쳐지는 게 없고 워낙에 긴 호흡들의 작품들이라 만약에 제가 그 스타일을 파악해버린다면 그 예전 작품과 연장선상에 있는 캐릭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병훈 감독님의 스타일이나 이런 쪽을 미리 알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 역시도 저도 늘 이쪽 드라마 쪽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감독님한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감독님도 드라마 쪽만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신선한 자극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계속 열악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생방송처럼 진행되는 거 처음에는 그게 극도로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어요. 대본이 늦게 나오고 그리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3일에서 4일 만에 그 60분에서 70분짜리 되는 한 편, 그 두 편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찍다 보니까 사람도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드라마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아 이걸 보고 되게 재밌었다 느끼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하고 쌓이는 정도 되게 커지고요. 배우들하고도 신뢰도 더 커지고 굳이 뭐 어떤 소통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배우들이 나 스태프들이 굉장히 또 성격들이 좋아서 늘 현장에서는 막 웃고 그 시간도 없는데 장난치고 그리고 또 손창민 선배님이나 무슨 신국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뭐 이희도 선생님, 맹상훈 선생님 뭐 모든 캐스트들이 전부 다 굉장히 그 유머러스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막 늘 웃다가 배가 아플 정도로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연기적인 부분 이런 걸 떠나서 팀워크는 워낙 말할 것도 없이 좋았으니까요. 근데 추위 올겨울 유난히 너무 추웠어가지고 뭐 영하 15도 16도까지 떨어지는 데서 막 밤샘 촬영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식상한 대답일진 몰라도 그 추위랑 싸워내는 거 정말로 힘들었어요. 제가 드라마 5회부터 제가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4회까지 찍을 때까지 저는 시청자로서 마이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노민 선배님께서 연기하신 저의 아버님 그 강도준 역할을 보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이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생 시절부터 이제 간 그런 어떤 격식을 깨버린 듯한 그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의 연기도 어떤 그런 권위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고 사람의 그 계급의 그 구분을 두지 않는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정말로 잘 표현해내셨다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 톤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선배님은
정말로 정감이 가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셨어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내셔서 아 저렇게 밝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일하는 그 의술에 대한 것에 대한 열정을 보일 때는 무서울 정도의 눈빛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항상 사람들한테 다 친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나도 그걸 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를 시작하게 됐죠. 늘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로요. 아니 주로 우리 현장에서의 그 웃음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요즘 말로 빵빵 터지는 웃음을 선사하시는 분은 이제 감독님이죠. 감독님이 현장에서 너무 열의를 보이시니까 앞에서 모든 캐릭터의 연기를 다 하세요. 근데 저희는 연기를 하는데 저희 시야 앞에서 대사도 막 다 하시고 그럼 저희는 항상 집중을 하다가도 솔직히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막 감정이 깨질 때도 있어요. 근데 감독님 그걸 너무 즐기시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대본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저희가 대사 외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떤 포인트들이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독님은 제가 만약에 전복의 내장과 초가 만나게 되면 엄청난 독성을 일으켜서 이런 병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라는 그 막 대사를 한 장면인데 전복의 내장과 식초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사도 막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자꾸 제 시야에서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복과 초에 대한 대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NG가 났어요. 그래서 딱 고개를 돌려보니 감독님이 이게 거기서 소품으로 준비된 전복 껍질하고 식초병을 들고 전복과 초 뭐 이러고 있는 게 옆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무섭고 감독님은 꼭 이렇게 액션 딱 해놓고 본인 모니터도 안 보시는데 굉장히 정확한 귀를 갖고 있으셔서 계속 이렇게 이러고 계세요. 근데 저는 막 심각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뿌시럭뿌시럭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막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보면은 감독님이 과자를 드시고 쉴 새 없이 드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 과자 소리가 오두둑 소리가 다 동신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동신호금 기사님은 미치는 거죠. 누가 감독님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그래 또 어떤 때는 큐 해놓고 전 막 연기하고 있는데 부시락부시락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큐 하고 안경을 벗으셔갖고 휴지를 막 꺼내셔갖고 안경을 막 닦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휴지 막 뽀시락거리는 소리도 다 들어오고. 그래도 현장에서 그 모습이 너무 어른한테는 그렇지만 좀 귀여워 보이셨던. 일단 영화는 뭐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주 공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찍잖아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물론 그 안에 변수들도 있겠지만 뭐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무대 예술도 이미 나온 대본을 가지고 2달 동안 연습을 해서 3-4달, 짧게는 3-4달, 길게는 1년씩 공연을 한단 말이죠. 같은 대본을 가지고요. 물론 할 때마다 다른 공연이 되긴 하지만 그걸 알고 연기를 하려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배우가 그것에 질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나름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것에 저는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열정을 느끼며 하고 있지만 이제 드라마의 새로운 점은 이제 대본이 다 50부작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음은 무슨 스토리가 전개가 될까?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선입견이나 미리 계획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언제나 그 싱싱한 대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어떤 내가 나만의 그 갇혀있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미 싹 보고 아 이미 답이 다 나왔네 하는 게 아니라 늘 산 넘어 산이니까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들 늘 새로움에 대한 그런 기대도 되고 생방송처럼 흘러가는 그 스릴도 있고 반응도 또 시청자들이 어떤 부분이 좋았다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저 역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사실 마이가 담고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굉장히 착한 드라마예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드라마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고 너무나도 그 인간적인 면에 치우쳐서 너무나도 착한 메시지만 주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마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의 본질과 매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어떤 한 인물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순수함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또 그 인물에 굉장히 동요하게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좀 식상하지만 근데 그런 의미가 지금 많은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 사람 사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병헌 감독님의 그 어떤 작품 철학이나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생각도 사람 냄새가 나는 작품이 아니면 결국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더 훗날에 이 드라마를 봤을 때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작품들, 그게 좀 본인이 원하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한 인물이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신분 상승 되지만 뭐 출생의 비밀도 밝혀져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헛된 게 아니고 결국에 이렇게 좋게 순수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살아갔던 게 한 가지 길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어주길 바라는 게 마이의 어떤 그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조승우입니다. 일본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은데요. 마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